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금리나 기대, 그리고 이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0.5%포인트 인하 전망이 갑자기 불거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득실 문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이후의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 증권사별로 전망을 내놓은 게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삼성전자, 금투세,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뉴스들 어떻게 나왔는지도 역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올랐고,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중소형 지수, 러셀2000은 무려 2.5%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고, 이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때문에 내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보니까 69, 그러니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기대지수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예상이 71이었는데 73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내리는 건 아닌 것 같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예방적인 인하다. 그럼 증시는 좋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0.5%가 갑자기 부각되는 건 사실은 편안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0.5%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경기 침체로 해석할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인하를 하고 파월 의장의 회견이 어떻게 될 거냐, 평소보다 파월 의장의 회견 그리고 그 시간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언론사별로 지금 0.5, 0.25 팽팽하다.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파월이 설명을 되게 잘할 것 같다. 또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그 연준이 0.5%를 일부러 분위기를 흘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0.5% 이야기 딱 꺼내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좀 일부러 흘린 거 아닌가 최근에. 일단 이제 지난 주말 보면 반응은 양호하긴 했죠. 그런데 이것도 전혀 아니라고 못 하겠는 게, 연준하고 연결고리 있는 인사들이 주로 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올해 초에 파월의 고문이었던 사람, 그다음에 전 뉴욕 연은 총재, 그다음에 연은의 대변인으로 불리우는 닉 티밀하우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연준이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좀 흘린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월가의 자가 발전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시장에 실망 주지 말고 화끈하게 0.5 내리고 경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주식시장 좋을 거니까 좀 이렇게 좀 해줘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압박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분석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없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금리를 내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지난주 일주일 전에 7대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25가 7, 0.5가 3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대 5로 비슷해져 있는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없다면 사실상 인플레이션 종료된 거다라고 선언을 할 것이고, 그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경기 둔화가 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확실히 예방이 되는 거다. 또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고용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온다면, 향후에 고용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연준이 잘못했다. 이거 7월부터 내렸어야 되는데 연준이 인하를 잘못해가지고 얘들이 감추고 있는 거야. 이미 경기 침체 진입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든 아마 다음 달에 나오게 될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논란은 계속해서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초반 FOMC 직후의 어떤 반응이 어떨지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의 분위기는 파월이 잘 수습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이제 중요한 건, 증권사들이 연휴 끝나고 나서 주식시장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중립 정도? 중립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에서는 FOMC 이후에 증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고, 대신증권에서는 예전같이 미국 경제가 약했을 때 금리가 내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약해가지고 이거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금리를 내리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립 정도 되는 판단이고요. KB증권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가 어쨌든 약해지진 건 맞다.
그래서 향후에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침체 아니면 튼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키움증권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불가피한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 미국의 지표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거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자신감 있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보다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전망이 조금 더 많은 비교적 좀 신중한 가운데 중립 이상 이 정도의 어떤 분석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에 역시 제일 많이 나온 뉴스는 삼성전자였어요. 되게 안 좋다.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고점 대비 28% 정도 빠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뉴스들. 그러니까 불과 한두 달 전에는 삼성전자의 기대감 자극하는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가 많고 조금 이제 긍정적인 뉴스도 없진 않았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지금 AMD에 저거 공급한다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엔비디아 쪽으로도 공급이 될 수 있고, 얼마 전에 젠슨왕이 TSMC 이외에 이제 다른 기업 이용한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저 가격 협상, TSMC하고 가격 협상 때문에 저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에도 좀 기회가 올 것 같긴 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3, 4월부터 계속해서 공급되네만은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양치기 소년인가? 하여튼 거기서 뭐 늑대가 나타났다 막 이런 거 같이 계속 나와갖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은 감흥이 좀 떨어지는 단계인 것도 같습니다. 다만 워낙 많이 빠져서 PBR 밴드상으로는 거의 뭐 바닥권 근접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뉴스가 많을 때 주가가 반전하게 되는지 이번 주에 수급의 어떤 흐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을 줬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뉴스는 이제 웨스파고에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BNP 파리바에서 부정적인 어떤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매도 보고서 냈잖아요. 67달러. 그런데 웨스파고는 무슨 소리? 190달러. 이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BNP에서 본 것 같아. 이렇게 반박하면서 190달러 목표 주가 유지하면서 이제 주가가 그 전일 하락한 거 그만큼 만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휴 기간에 주말에 나왔던 뉴스로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투세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예, 주말 사이에 이제 되게 많았는데 24일 이제 토론회를 주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그 분위기상으로는 뭐 폐지 쪽은 아닌 것 같고 유예 일단은 좀 지켜보고 나서 다시 판단해 보자. 일단 시간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판단해 보자인데 사실 시간 벌면 더 도입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선거가 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이 선거가 없을 텐데 선거 없는 시기에서 만약에 유예한다라면 사실상은 이거는 되게 수정 보완되거나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워낙 언론에서도 지금은 금투세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주식시장에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좀 보도가 많이 돼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좀 유예 쪽으로 무게가 이제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라서 뭐 조금 더 봐야겠죠. 근데 금투세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공정한 시장은 아니잖아요. 미국 같이 뭐 주주 환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건 아니어서 이걸 그대로 시행한다라는 거는 조금 논란이 워낙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쪽에서 부담이 커져서 조금 걱정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뉴스는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하고 일본은 휴장이고 대만은 돌아가는데 대만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대만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 수급이 바뀔지 좀 힌트를 찾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구도 지금 트럼프에 대한 총격 시도가 있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 트럼프가 그렇다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닌데 그 인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대선 관련된 뉴스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변수로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미국 업종에도 메인 업종이 뭐가 되는지 연휴 기간에 계속 관찰을 해볼 거고 FOMC 앞두고 지금 예상은 대체로 중립 쪽이거나 조금 중립보다는 양호할 것 같다.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0.5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아니면 안도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이거 계속 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나라하고 대만 위주로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 아시아에도 두 나라 유난하게 많이 팔았어요. 말 바꾸면 반도체만 팔았다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변화가 생길지 오늘 열리는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준 점도표 변화 보여주는 거거든요. 올해 두 번에 거친 어떤 그 점도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연준의 점도표는 틀려요. 예, 저게 예상치라고 제시하는 건데 저거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지금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나왔던 올해 첫 번째 나왔던 점도표에서는 금리를 3번 내릴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점도표에서는 2번 내릴 거야. 근데 지금 정작 보면 3번이냐 4번이냐 요걸로 바뀌어 있잖아요. 최소. 그러니까 3번이냐 4번이냐 0.75냐 1.0이냐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나 경기 전망은 틀려요. 매번 제가 이걸 몇십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매번 틀리거든요. 몇 년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기보다 그냥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연준이 되게 실력이 있다라고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연준 자체 그때그때 그러니까 장기 전망은 무조건 틀린다고 보고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어떻게 예측하는지 파월이 어떻게 코멘트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런 데이터보다는 이제 좀 분위기 0.5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더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을 틈틈이 제가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